만약 우리 역사 속의 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멀리, 징기스칸보다 더 넓게 세상을 정복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이름은 광개토대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인도의 코끼리 부대를 격파하고 로마 군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세계의 왕국과 제국을 정복했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지 상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기록되지 못한 역사이지만 충분히 역사일 수 있었던 이야기. 세계 정복자 광개토대왕, 그 전설의 시작이 지금 여러분 앞에 열립니다. 담덕의 명성은 이제 고구려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일, 길 잃은 사냥꾼을 도운 일, 그리고 12살에 보여준 놀라운 활쏘기 실력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소문이 왕족의 반계 혈족인 학자 고을학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고을학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고국양왕의 당숫벌로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정치보다는 학문을 좋아해 평생을 공부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구법을 위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인도까지 다녀온 학승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장정이었죠. 어느 날 고국양왕이 고을학을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담덕의 재능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지만 그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삼촌께서 담덕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고국양왕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무사가 아닙니다. 더 큰 그릇이 될 가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을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담덕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왕자의 재능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러겠나이다. 고을학이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고을학이 담덕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궁전 뒤편에 있는 조용한 정자였습니다. 연못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으로 왕족들이 독서나 명상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담덕은 예의 바르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을학 스승님을 뵙겠습니다. 고을학은 담덕을 첫눈에 보는 순간 소년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13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가 있었습니다. 왕자님, 세상은 고구려의 산과 강에만 있지 않습니다. 고을학의 첫 마디였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그는 이 아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담덕은 놀라면서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칼로 땅을 넓히는 자는 많지만 덕으로 세상을 품는 자는 드뭅니다. 천하는 칼과 덕, 두 날개로 얻어야 합니다. 스승님, 천하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담덕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고을학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중국은 지금 10개가 넘는 나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고을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진의 부견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수많은 민족을 하나로 묶어 거의 천하통일을 이룰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이 무너졌죠.
담덕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런 일이? 제가 직접 보았으니까요. 장안에서 북연의 궁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웅장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고을학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북연은 저족 출신이었지만 한족, 갈족, 강족 등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력만이 아니라 포용 정책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용 정책이라니요.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심지어 적국 출신도 신임하고 중용했죠. 담덕은 그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힘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래전 비수대전에서 동진군에게 크게 패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을학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북연의 실수는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실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적을 얕보았습니다. 그 너머로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담덕이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고을학의 눈에서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굽타 제국이었습니다. 굽타 제국. 인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의 황제는 덕치로 20개 가까이 되는 왕국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고을학은 자신이 보았던 굽타 제국의 장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궁전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불탑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학문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덕이 학문 수준에 대해 궁금해하자 고을학은 훌륭한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서역에서까지 사람들이 와서 공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덕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광활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고을학이 계속 설명하며 그 너머로도 더 많은 나라들이 펼쳐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사산 제국이라는 페르시아 나라가 있고 그 너머로는 로마 제국까지 정말 끝이 없을 정도로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덕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구려 주변의 나라들만 생각했는데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스승님, 그 모든 땅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담덕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고을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3살 아이의 입에서 그런 웅대한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고을학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따를 수 있는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덕 말입니까?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들은 모두 두 가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덕입니다. 고을학은 담덕에게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연의 경우 군사력은 충분했지만 급하게 확장하다 보니 덕치가 부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굽타의 황제는 덕치를 먼저 완성한 후 확장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고 비교했습니다. 담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덕을 기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우락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통치자가 백성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진정한 덕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이 백성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고우락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우락의 가르침을 통해 담덕은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력으로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덕치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우락이 계속 설명하며 또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여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면 반드시 반발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덕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고우락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담덕은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고우락은 계속해서 담덕에게 세계의 광대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쪽 사막 너머에는 향료와 보석이 넘치는 나라들이 있고 남쪽 바다 끝에는 금이 강처럼 흐르는 땅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이 정말인지 놀라워하자 고우락은 인도양을 항해하는 상인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계피, 부추, 정향 같은 향신료와 비단, 보석을 싣고 수천 리를 항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우락의 설명은 담덕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백 배 넓고 각각의 땅에는 서로 다른 보물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이 만약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우락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바로 진정한 대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부터 고우락은 담덕에게 체계적으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 역사,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우락이 지도를 그려가며 중국의 경우 지금은 분열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통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덕이 어떤 준비를 말하는지 궁금해하자 고우락은 먼저 내부를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되어야 중국과 맞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이 백제와 신라는 우리와 적대 관계가 아니냐고 의문을 표하자 고우락은 지금은 그렇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올 때는 함께 손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우락의 설명은 담덕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적과 아군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고우락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자 고우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적 영향력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우락은 굽타 제국의 사례를 다시 들어 설명했습니다. 굽타 제국이 강했던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철기 제작 기술, 항해 기술, 수학과 천문학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이 우리도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을지 물었을 때 고우락은 물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과 교류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철 기술을, 인도에서는 수학을, 서역에서는 상업을 배우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교육을 통해 담덕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고구려의 왕자가 아니라 세계를 품을 그릇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우락이 담덕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담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담덕이 진지하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우락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담덕은 먼저 정의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우락이 그리고 또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담덕은 교육을 중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우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덕은 또한 상업과 교역을 장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이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우락은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위대한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스승과 제자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우락은 담덕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우락은 담덕에게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덕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자 고우락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 때문에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 담덕은 점점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우락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던 담덕의 곁에는 운명을 함께할 동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뛰어난 재능을 가진 또래들로 훗날 담덕의 대업을 함께 이룰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합류한 것은 연호였습니다. 그는 서부 지역 유력 귀족 가문의 아들로 아버지를 따라 국내성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제와의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군사령관이었죠. 연호는 담덕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담덕이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라면 연호는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궁중의 복잡한 예법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궁중무예 대련에서였습니다. 왕자와 같은 나이의 젊은 무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죠. 연호의 검술은 독특했습니다. 정통 궁중검법과는 다른 실전에서 다져진 거친 기법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연호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왕자님. 담덕과 연호가 대련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왕자와 지방 귀족 출신의 대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소년의 검이 부딪혔습니다. 담덕의 정교한 기법과 연호의 과감한 공격이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어디 한번 막아보시죠. 연호가 연속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담덕은 침착하게 방어하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목에 검끝을 겨누는 동시에 대련이 끝났던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담덕이 먼저 감탄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검법을 배웠느냐?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왕자님. 연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국경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백제군과의 소규모 접전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입니다. 담덕은 연호의 솔직함과 실전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궁중에서 자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 신선했습니다. 담덕이 앞으로 함께 훈련하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연호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소년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을 달리고 활을 쏘고 검술을 연마했습니다. 담덕은 연호에게서 실전의 지혜를, 연호는 담덕에게서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동지는 비류였습니다. 북방 기마 민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 고구려에 투항한 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기마술에서 타고난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비류와의 만남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담덕과 연호가 말을 타고 성곽 외부로 나갔다가 한 소년이 야생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아이를 보세요. 연호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비류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위에서 마치 바람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과 기수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정말 놀랍구나. 담덕도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니 비류는 수줍어하면서도 순박한 성격의 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탈 수 있느냐? 담덕이 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과 함께 자라서 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 말을 들은 담덕은 비류의 특별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말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담덕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을 때 비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출신이 왕자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담덕과 연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세 번째 동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동지는 만지였습니다. 그는 강변에서 자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을 관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물과 친숙하게 지냈죠. 만지의 특별한 능력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담덕 일행이 강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급류에 휩쓸릴 뻔했을 때
만지가 나타나서 완벽하게 상황을 수습한 것입니다. 이쪽으로 노를 저으세요. 만지가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살이 바뀌는 지점이 저기에 있어요. 정말로 그의 말대로 따라하니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나? 담덕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물은 항상 일정한 움직임으로 흐릅니다. 그 움직임을 읽으면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지가 설명했습니다. 육지에서의 전투도 비슷합니다. 지형을 잘 읽으면 어디서 싸우는 것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담덕은 만지의 이런 능력이 앞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수전이나 강을 끼고 벌이는 전투에서는 그의 능력이 결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5번째로 합류한 동지는 고운이었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귀공자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을 연상시키는 뛰어난 전략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운과의 만남은 궁중에서 열린 바둑 대회에서였습니다. 당시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담덕은 바둑에 상당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우락 스승과 자주 두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운과의 대국에서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참패구나. 담덕이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를 생각해낼 수 있나? 바둑은 단순히 돌을 놓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게임입니다. 고운이 설명했습니다. 왕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돌을 놓으셨는지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최선의 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장의 성격과 전술적 특성을 파악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담덕은 고운의 이런 분석적 사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전략을 세울 때 고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것은 아라였습니다. 그녀는 국경지대 장수의 딸로 남자들을 압도하는 활쏘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라와의 만남은 다소 극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덕 일행이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 여러 마리에게 쫓기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일행들의 화살이 다 떨어진 상황이라 도망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이 여러 발이 날아와 멧돼지 3마리를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한 소녀가 뛰어내려왔습니다. 다치신 분은 없나요? 아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것을 피했군. 담덕이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확하고 빠른 활쏘기가 가능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국경을 지키려면 활을 잘 쏘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아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아라도 담덕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담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도록 도왔습니다. 능력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 담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라의 활쏘기 실력은 우리 중 누구도 따라올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6명의 특별한 아이들이 하나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담덕이라는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훈련하고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담덕의 리더십, 연호의 실전 경험, 비류의 기마술, 만지의 전술적 안목, 고운의 전략적 사고, 아라의 원거리 공격 능력.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담덕이 16살이 되던 해, 봄이 끝나갈 무렵, 붉은 저녁 하늘 아래에서 7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덕과 그의 5 동지들, 그리고 스승 고으락까지 함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담덕은 활을 움켜쥐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고구려를 넘어 더 큰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경험들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린 시절의 영웅적 행동들, 12살에 보여준 놀라운 활쏘기 실력, 고우락 스승으로부터 배운 세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함께할 동지들과의 만남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담덕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담덕이 고우락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고우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지식도, 능력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동지들도 있으니까요. 담덕은 자신의 동지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연호의 용맹한 눈빛, 비류의 순박한 미소, 만지의 지혜로운 표정, 고운의 침착한 모습, 아라의 결연한 자세 모든 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활로 세상 모든 적을 굴복시키고 덕으로 천하를 하나로 만들겠다. 담덕의 다짐이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담덕 왕자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지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바다 너머의 나라들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우는 전략가답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라는 활을 쥐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담덕 왕자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고우락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은 이미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광개토대왕이라 부를 것이다. 그 전설의 시작은 지금 여기서 비롯될 것이다. 멀리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담덕의 운명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담덕은 자신이 단순히 고구려의 한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하늘이 이 난세에 보낸 특별한 존재, 천하를 하나로 만들 사명을 띤 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여기서 시작된다. 담덕이 동지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야. 그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각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저 모든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야. 담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중국 어딘가에서는 그를 노리는 더 큰 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후연의 모용수가 이미 고구려의 젊은 왕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16살 담덕의 마음속에는 오직 희망과 꿈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모든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는 순수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다. 담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이 왔어. 그 불꽃이 훗날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길이 결국 세계 전체를 밝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아기 하늘을 올려다보며 예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들이 새로운 배열을 이루고 있구나. 큰 변화가 시작될 징조다. 어떤 변화 말입니까? 연호가 물었습니다. 왕조의 흥망이 바뀌는 변화, 세상의 판도가 뒤바뀌는 변화 말이다. 고을아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가 담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젊은 용이 서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담덕의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대업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담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수련과 성장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모험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되었다. 담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꿀 때가 왔어. 그의 눈빛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함께 앞으로 겪을 모든 시련을 이겨낼 강인함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손 담덕의 전설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언젠가는 세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북극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서사시의 첫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광개토대왕 담덕. 그의 진정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